결실 맺는 인생 이야기 파트 8. 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생을 체험하는 현실은 한 곳이 아니며 지구 또한 한계가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수많은 자아들은 높고 낮은 주파수대에서 동시에 생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성이라는 말 안에는 유연성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연성은 한 곳에 고정되거나 정착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트랙은 하나의 현실 파동대에서만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영혼의 현실들은 동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영혼들은 각각 시간선으로 분리되어 서로를 관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들은 모두 일정한 속도의 변화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실은 느리게, 어떤 현실은 빠르게 변화되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체험하는 현실 또한 한 곳이 아니며 지구 역시 한계가 아닙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낮은 주파수대를 택해 체험 중입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주파수대가 존재하며 높은 주파수대 역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수많은 자아들이 체험 중입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에 의하면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거나 바르게 살아서 높은 차원이나 천국으로 가야 하며 해탈하여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오래전 자신들의 아젠다를 충족하기 위해 경쟁심을 인간들에게 주입했던 일부 외계 종족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DNA상에서 그 기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해하고 유익했던 체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을 깨닫게 되었고 창조의 시스템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밀도가 조밀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하강하여 체험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에 파동대 5차원, 7차원 이상을 모두 거치고 이곳으로 내려와 체험 중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근원 의식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전생과 윤회 그리고 평행 차원의 세계를 소재로 한 흥미로운 드라마 몇 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BS 2016년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영되었던 원화 드라마 달의 여인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후삼국 시대를 막 통일한 고려 초 건국자인 태조 왕건의 치세 후반부를 중심으로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중국의 소설과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보보경심을 대한민국에서 리메이크하여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달 그림자가 태양을 검게 물들인 날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산에 사왕자 왕소와 21세기 여인 고아진의 영혼이 미끄러져 들어간 고려 소녀 해수가 천년의 시공간을 초월해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 달의 여인은 한 인물이 동시에 다른 평행세계, 평행 차원에서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에 의하면 우리들의 체험 현실을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의 현실을 설명하는 순간 다른 현실이 끼어들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 체험에 맞는 현실을 설명하려면 아주 많은 요소를 적용시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현실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현실은 한계가 아닙니다. 우선 직선적 시간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표현을 빌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직선적 시간선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상위형, 트랙이 선택하여 다양한 현실에 투입되는 다수의 여러분들 일생입니다. 여러분의 상위형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러분들을 현실 게임에 투입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얻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선의 현실이 있는데, 이는 체험을 위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생성되는 평행자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가정해 볼 때, 한쪽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결혼하지 않은 쪽은 다른 선택선, 체험의 막을 만들어 진입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우리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시간선으로 가려운 채 현실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동일 매트릭스 위에 파일을 새로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프랙탈의 원리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여 갈라지고 그렇게 무한히 갈라지며 무수히 많은 평행자들을 만드는 선택선의 현실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차원선의 현실인데, 이는 우리들의 또 다른 자아들의 체험의 현실입니다. 같은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 즉 상위 차원이나 하위 차원 모두에서 체험 중인 우리들의 또 다른 체험 현실이 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외계 또는 발달된 문명의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 또는 시뮬레이션 현실에 투입되어 체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역시 우리 자신이 투입된 곳이 현실로 인식하고 생애 체험을 한다 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우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현실에 하나의 우주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체험은 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매트릭스로 하여 현실 파일을 입히는 것입니다. 마치 워드 프로세스에 글을 써서 파일을 생성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 현실, 외계적 현실, 파일상의 일부 현실, 그 밖에 또 다른 요소들, 이처럼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겹쳐지고 현실의 막을 만들고 서로 얽히고 체험을 합니다. 하나의 시간선을 만들고 선택선으로 체험이 갈라지고 상위 차원 또는 하위 차원의 우리들에게 접속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 외계 시뮬레이션 현실에도 접속하여 현실 게임도 하게 되는데, 이 모두가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현실 체험으로 현실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모래의 한 알로 모래 사장 전부를 표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진화하였고 복잡해지면서 오직 하나의 현실만 생각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주관적 관념으로 모든 현실은 단순화시켰고 베일을 쓰고 파일들을 각각 막으로 차단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매트릭스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들의 변화의 크기와 변화의 속도는 모두 다르며 변화 과정의 속도가 일정하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의 바람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창조계의 모든 현실이 직선적 시간선에서 일정한 속도로 변화되며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어떤 현실은 빠르게, 어떤 현실은 느리게, 어떤 현실은 잠시 멈추어졌다가 다시 지속되기도 하고, 또 어떤 현실은 멈춘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어 버려지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두가 우리들의 현실들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며 다음 창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드라마도 역시 SBS 드라마인데요. 21부작 수목 드라마로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 이 드라마는 한국갤럽에 의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역대 1위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 20권에는 기이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1609년 가을 강원도 간성, 원주, 춘천, 양양, 강릉 등지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들이 출몰했다 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이 미확인 물체들은 호리병이나 세숫대야 같은 것을 닮았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밝은 빛과 연기를 동반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어떤 기운에 의해 공중에 떴으며 비행했다는 점이죠. 나무 위키 자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만약 그것이 조선으로 날아온 UFO였고 그때 이 땅에 정착한 외계인이 있다면 400년 전 UFO를 타고 조선 땅에 온 외계인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서울에 살고 있다면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고독사가 한 줄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이 서글픈 시대에 또 모를 일 아닌가? 나의 옆집에도 어느 사랑스러운 외계인이 살고 있을지 그와 기적과도 같은 달콤한 로맨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말이다. 이렇게 이 드라마는 조금은 황당한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별에서 온 그대. 이 드라마는 잘생긴 남자, 외계인이 등장하면서 우리 지구인들로서는 기적적인 일과 황당하고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로 전개되는 이 드라마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에 의하면 실제로 지구 행성에는 여러 종족의 외계인이 살고 있다 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의 행성 지구인들은 대략 80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중에서 창조자 영혼들이 24% 차지하며 나머지 76%는 외계 종족의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인간들이 외계 종족의 영혼들인 것입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에 의하면 지금의 행성지구에는 두 부류의 창조자 영혼들이 있다 합니다. 창조자 영혼들 24% 중에는 의식의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자 영혼들이 10%이고 나머지 90%는 우리들의 아카식 레코더, 아카시아우트 트랙에서 만든 창조자 영혼들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성지구의 창조자 영혼들 24% 중 10%는 의식의 근원에서 만들어진 창조자 영혼들이고 24% 중 90%가 아카식 레코드에서 만들어진 창조자 영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의 근원에서는 더 이상 영혼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창조자들의 영혼들이 소멸되지 않고 트랙과 물질 현실을 오가며 필요한 생의 체험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태양계의 윤회 시스템과 유사하다 합니다.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미국의 대통령 중에 미국 제40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유엔 연설 중에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 다른 생명체에 대한 위협 연설을 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우주적 위협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이 세상 밖으로부터 온 외계 위협에 직면한다면 우리의 차이점들이 얼마나 신속히 소멸될 것인가 생각하고는 합니다. 아폴로 14호 우주 비행사 에가드 미첼 박사는 외계인에 대한 언론 보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보도 제한을 거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다른 나라 정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계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음모론 또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주류 언론에서도 공개적으로 보도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져봅니다.